그 미국 주식도 계속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는데 미국 주식에서 또 가장 또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그 단일 기업으로는 네. 아마존을 제일 좋게 보고 아마존이요. 있습니다. 네. 네네.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제가 2016년부터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진짜 단기 투자네요. 5년 네. 동안. 네, 야, 지금 계속 5년 투자. 정도. 야, 그럼 수익 꽤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수익은 많이 났고 아, 이제 이 기업을 투자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은 많은 국내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AWS, 그냥 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네. 이제 지금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5G라든가 이런 모든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그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클라우드라는 게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 클라우드 핵심의 1위인 AWS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을 지금은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아마존 말고 또 ETF도 또 투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네. ETF 미국 주식 ETF라면 어떤 걸 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SPY와 SPY의 이제 레버리지 상품인 SPXL 두 가지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SPY는 미국의 가장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그 한배 그러니까 S&P 500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추종하는 ETF이고 네. SPXL 같은 경우는 SPY를 이제 3배 움직임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그럼 어쨌든 S&P 500과 이 아마존 이 두 쌍두마차로 또 미국으로 또 승부를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작가님께서 작성해 주신 이 월급 탈출 로드맵 바로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책의 첫 목차가 금융 문명 인정하기예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융 문맹의 이 기준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주위의 어떤 지인들을 보더라도 네. 제가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이제 거주 목적으로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네.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집을 살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월세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니까. 네. 매달 들어가서요. 네. 네. 근데 이제 월세라 하면 그게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어떤 묶이는 돈을 줄임으로써 내가 그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월세를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종잣돈을 키움으로써 내가 투자 수익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네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대출이 위험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금리가 얼마이고 내가 그 금리를 이제 일으켜서 네. 그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 수익을 그것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출은 네.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와 대출 이런 거 이자를 좀 무서워하기보다는 또 금리를 좀 갖고 노는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관리를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 문맹을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유성열 이사님께서 바로 사회 초년생 직장인으로 직장에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사회 초년생 때를 한번 좀 돌이켜 보면 네. 너무 바쁘게 회사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5년 뒤, 10년 뒤를 그려보고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는 정도로 그쳤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면 이제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먼저 우선 그려보고 네네. 내가 어떻게 이 5년 뒤와 10년 뒤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네. 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그때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도 3년, 5년, 10년 뒤에 저를 그려보고 네. 이제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싶은지를 네.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런 삶을 한번 그려보니 책도 쓰게 되고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 블로그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조금 제가 원하는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예전에 이제 저녁 8시, 9시 늦게도 막 많이 퇴근을 늦게 야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또 야근 잘 안 하십니까? 요즘에는 8시, 9시보다는 그래도 네. 뭐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에 있는 삶으로. 네, 저녁에 있는 삶을 근데 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런 책을 또 작성을 하시고 정말 또 바쁘게 현명하게 또 잘 사시는 것 같아서 네네.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미국 주식 하면 또 밤에 또 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정말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시세를 많이들 확인을 하시는데 저도 16년 초기 시작할 때는 정말 밤마다 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격 시세가 궁금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가격 확인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고 네. 이제 미국 주식에 어떤 가격 확인에 투자하는 시간은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가격 확인보다는 이제 또 기업 자체를 또 보고. 맞습니다. 네. 기업 자체.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아까 아마존에 5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5년 전에도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굉장히 또 크고 좋은 회사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지금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만큼은 아닌데 그 굉장하시네요. 그런 해안이 뭔가 있으셨네요. 5년 전에. 이제 다행히 그때부터도 이제 종이신문은 좀 보려고 노력을 했고 네. 종이신문을 보면 아무래도 제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볼 수 없고 이제 국제면이든 사회면이든 다양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니 굉장히 그 경쟁력이 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와, 아마존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아마존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20년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럼 그때 처음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한 5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 매수한 가격보다는 5배 정도. 5배 정도 올랐죠.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정말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중간에 팔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막 한 2배 올랐을 때도 많이 올랐다 싶어서 팔고 싶은데 그냥 안 팔고 계속 가져가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제 나름대로의 매도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제 기업 실적이 꺾이거나 또는 더 나은 투자 자산이 있거나 이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일단 저는 크게 매도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보통 보면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한 막 10%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20% 올라. 근데 이제 2배 올랐는데도 기업 실적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셨고 더 올랐는데 3배, 4배까지 올라도 기업 실적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계속 오르면 한 10배 돼도 막 20배, 100배 돼도 매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은. 네, 일단 기업 실적이 꺾이지 않거나 또는 이제 그 기회 비용을 고려했을 때 더 나은 투자 자산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은 당장은 없습니다. 저 진짜 이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워렌 버핏이 그 막 30년, 40년 이렇게 투자하면서 코카콜라가 이제 뭐 기업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매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를 진짜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 있네요. 주변에 잘 못 봤거든요, 잘. 일단 제가 가장 이제 존경하는 투자자가 워런 버핏인데 워런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네, 이제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월마트를 전량판 이제 매도를 한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제 그때 썼던 표현이 월마트의 그 기업 실적이 꺾였다, 펀더멘탈이 꺾였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매도했다. 네네. 그런 거군요.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좀 약간 정통 투자, 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이렇게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주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요즘 비트코인 열풍이 장난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도지코인,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분들께 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실까요?
일단 그 미래의 가상화폐가 네. 화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네네. 일단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변동성이 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크고 현재로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네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든 자산에 내 전체 자산의 전체 그 포션은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을 좀 줄인다. 네. 네네. 그래서 전체 자산이 100이다라고 하면 네. 2에서 3% 또는 이제 맥스로 5% 내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많이 좀 약하게 가져가면 그래도 좀 괜찮다. 네. 많이 실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아까 또 주식,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말고 다른 재테크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동산을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과거에 코스피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평균을 보면 네.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지만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을 크게 가지면서 우상향해온 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을 중심으로 그 부산이든 대표 지방 도시든 네. 이제 낮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네. 일단 절대 수익률로 봤을 때도 부동산이 나쁘지 않고 변동성 대비 수익률로 보게 되면 네네. 부동산이 굉장히 좋은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또 최근에 그런 거 또 꼭 부동산 안 사더라도 리츠라던가 이런 펀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소액 자본이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진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투자 스타일, 기술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유성열 이사님께서는 여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 건가요? 일단